179쪽이요. 오늘 진도가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어떡하죠? 23일 날은 그냥 뭐 다른 과목 진도 안 끝나고 있으면 하시던가 아니면 자습하시는 게 낫겠죠? 제비학은 많이 남았어요? 자, 그 교수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179쪽 보면 손해평가 요령이 나와 있죠? 자, 이쪽은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재정 목적 보시게요. 자, 이 요령은 재보험법 11조 2항에 따른 자, 손해평가 동그라미. 손해평가에 자, 필요한 세부사항 동그라미. 손해평가 세부사항을 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용어 정의 보니까 손해평가가 나와요. 용어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손해평가. 그래서 농업 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 가로넣기 나왔어요.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이 세 사람이 그 피해 사실 확인하고 피해 사실 확인 언더라인. 자, 평가는 일련의 과정. 그래서 이걸 가로넣기로 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평가인은 자,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누굴 이야기할까요? 대학 교수. 그 다음에 그 밖에 관계 전문가들 그랬어요. 관계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농업인. 농업인이 되겠죠. 뭐 경작을 한 20년, 15년 하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그래요. 중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이촉하는 거죠. 평가인 해달라고. 이쪽에서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는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자. 바로 여러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이 있어요.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누굴까요? 보조인. 옛날에는 이 보조인이 누구라도 다 보조인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 손해평가 법인에 한해서만 보조인을 쓰게끔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손해평가 법인의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법인의 직원. 이 사람들이 보조원이에요. 이런 게 법인만, 손해평가 법인으로 등록된 자만 보조원을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직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농업재보험,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여기서 양식수산은 빠집니다. 그거는 해장 소속이기 때문에 농업재보험이잖아요. 그거는 양식은 이제 어업재보험이 되겠죠. 자, 평가인. 자, 손해평가인 업무 보면 첫 번째 자, 수행 업무는요. 피해 사실 확인. 중요하죠. 피해 사실 확인. 그러면 일단은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가입자는 이제 누구한테 통지를 해요? 사고 났다고. 재보험 사업자한테. 사고 났다고 통지를 하면 물론 이제 거쳐서 들어가겠죠. 그러니 뭐 지역 농협에다가 가입했다면 지역 농협 이야기하면 지역 농협에서는 이제 NH보험이다 이야기하겠죠.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평가, 손해평가 협회에다 이야기하겠죠. 그럼 뭐 서울에다 협회하면 서울에서 또 각 지회로 해가지고 지에다가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평가인 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을 산정해야 돼요. 보험 가액. 그 다음에 손해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토대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인증 제시해야 돼요. 할 때 목에다 딱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분이 평가하러온 줄 알 거 아니에요. 현명하고 오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인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인증을 제시해야 돼요. 현명하란 이야기죠. 저는 평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넘기면요.
넘기면요. 자, 손해평가 이촉이 나옵니다. 자, 1번 보면 손해평가 인증 발급. 그 재보험 사업자는 자, 동그라미 해주시고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이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 적정규모 이촉. 자, 이것도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보험이 실시하는 자, 시군구, 시군 자치구별. 이거 동그라미. 이걸 다른 걸로 넣으면 틀려요. 자치구별. 자,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 이걸 또 관계없이 이렇게 또 나온 적 있고요.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이촉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 운용. 자,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가법인의 직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럼 거기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 보시면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인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 기억번 재보험사업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들어가죠? 자,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가입자 아니죠. 자, 지방자치단체 아니죠. 그래서 경리은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 손해평가인을 실무교육. 이분들은 공부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실무교육하고 정규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보험사업자는 왜냐하면 재보험사업자가 이촉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관장자는 재보험사업자예요. 재보험사업자는 이촉된 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자, 기초식 동그라미, 보험상품 약관 동그라미, 손해평가 방법 절차 동그라미 등 3개니까 여기다 하나 넣어가지고 아닌 거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니까 의무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실시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재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거 한다 이것도 틀린 질문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정규교육.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자, 격번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니은번 농업재보험 종류별 약관, 그 다음에 디귿번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 니을번 피해 유형별 현지 조사표 작성 실습. 이게 이제 설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미리서 연습하고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른쪽을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손해평가인 위촉에 취소하고 해야지. 여기는 100% 시험 문제예요. 취소 사유가 더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한데요. 자, 평가인으로 이촉을 했는데 이제 이촉했던 걸 갖다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촉 취소 및 해지권자는 재보험 사업자고요. 예, 재보험 사업자가 주었기 때문에 이촉을 했기 때문에 자, 취소 사유, 취소 및 해지 사유. 자, 취소 사유 보면 중요합니다. 자, 격번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일단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특정한 이 세 사람은 행위 능력이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 그랬는데 어감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세 사람 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 같으면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로 치면 금치산자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사무처리 능력이 어째요? 정상입니까?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면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결여됐으면 금치산자. 근데 이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한 능력자 제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성년자는 일단 빠지고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금치산자고 한정치산자가 됐다는 얘기. 처음에는 정상인이었어요. 그래서 평가인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자가 아니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너는 이제 한정치산자야, 너는 이제 금치산자 이렇게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사무 처리 능력도 못한 사람이 남의 재산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위촉을 뭐 한다?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부도가 나면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재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파산 선고 된 거냐? 파산 선고를 딱 받아야 돼, 법원으로부터. 그렇죠?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판사가 파산 선고하고 땅 세부망치를 때렸네 이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평가한 사람이 자기 재산도 유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남의 걸 평가하겠어요? 자기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한 능력자 파산.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30조에 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우리가 30조 보면 3학년 3반 있었고요. 1학년 1반 있었고 500만 원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여기는 3천만, 여기는 1천만. 그러니까 벌금 이상이니까 벌금 위로 올라가면 이걸 받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요? 2년이 종료되고 면제되고 2년이 경과가 되어야 근데 이제 이러면 경과가 안 됐다면 이촉했던 걸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1천만 원, 1년 유학 징역, 3년 유학 징역 이런 거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30조예요. 30조. 그 다음에 리일본 이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촉이 취소되고 2년. 이촉이 취소. 이촉이 취소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선임을 해버렸어요. 이촉으로. 그러면 이촉을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음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를 이촉한 자. 그러니까 거의 부의. 거의 부의. 거의 부의. 이촉.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그 다음 뭐래요? 정수. 업무 정지 중에 수행한 자. 그래서 여기 취소 사유는 100% 시험 문제니까요. 딱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뭐한 자? 파산 선고 받은 자. 그쵸? 그 다음에요. 요거 했었잖아요. 파산 선고 받았어요. 제한 능력자 했어요.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위촉이 뭐 되고 취소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 종료하고 2년 면제하고 2년 위촉이 취소하고 2년 이런 것들은 2년 경고가 됐다고 안 됐다고 경고가 안 됐으면 그런 거죠. 경고가 됐으면 상관이 없겠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거짓으로 이촉이 됐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촉이 됐어요. 이렇게 요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100%예요. 네, 100%.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6개월 이내 업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6개월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촉이 업무 정지 또는 이촉이 해지. 자,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를 정지 하거나는 또는이에요. 또는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해지예요. 위촉 해지. 취소가 아니라 해지. 그래서 자, 격본 보면 이 재보험법 및 이 요령, 손해평가 요령 규정을 위반한 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경우 그래서 자, 공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위에다가 공 동그라미 하시고 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공객평 X 여기는요. 처음에 공객평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요. 니은번이 들어가기 전에 고진숨 거평 고진숨 거평 고진숨이 잘 나오네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또는요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경우 이것도 뭐 하나로 넣을 수도 있겠죠. 하나 넣고 이렇게 하나 넣는다면 그 다음에 자 디귿법 자 이 법 요령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 명령처분 위반 명처 위반 명령처분 위반 그 다음에 니을번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 위반 정보 위반 그러면 이 네 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자 해지 사유 이쪽이 취소 사유 그래서 해지 사유하고 취소 사유 그렇게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뭐 업무정 6개월 이렇게 그래서 해지 사유라고 내는 경우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4개하고 여기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읍, 비읍 이렇게 요사오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이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자 1번이죠. 1번은 뭐예요? 정보잖아요. 정보는 취소 사유예요? 해지 사유예요? 해지 사유. 이렇게 이제 또 두 개를 막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하려면 이촉을 해지하려면 이촉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업무 정지 이거 하려면 한 번 더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청문. 청문을 할 수 있다면 청문을 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자 182쪽에 자 해촉 및 업무정지 통지 있어요. 자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때는 자 지체 없이 뭐 7일 이내 5일 이내에 틀려요. 지체 없이는 4시간 이내입니다.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 5번 재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 농업재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업무정 위촉 해지 제재 조치 세부 기준이 나왔어요.
여기는 밑에 박스를 보고 바로 해버릴게요. 자, 위반행위를 보니까 처음에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 신뢰성을 크게 악화시켰어요. 자, 2번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했어요.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했어요. 네 번째,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 행위를 했어요. 다섯 번째, 현재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이 경우는 걸렸다면 바로 뭐예요? 이촉을 뭐 해버려요? 해지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자 6번은 검증조사 결과 부당. 검증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검증조사. 자, 손해평가반이 이제 평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일부를 갖다가 추출해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검증이에요. 그럼 재조사는 손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는 게 재조사하고. 그래서 검증조사 결과 부당 부실 손해평가를 확인된 경우 처음에 걸리면 경고를 해요. 두 번째 걸리면요 업무정지 3개월이에요. 세 번째 걸리면요 해지를 해요. 그 다음에 자 7번째 업무 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 신뢰성을 악화시킨 경우 좀 애매하긴 한데요 주의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를 해요. 세 번째는 업무정지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이 법 요령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자 업무정지 6개월 처음에 6개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촉을 해지해버려요. 두 번째 걸리면. 그 다음에 3번은요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자 정보 위반한 때 바로 이촉 해지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우계로 올라가면 일반 기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한 번에 2개 이상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거는요 거기에다가 절반으로 나누어서 가중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합해서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번에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번에 가서 위반행위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또 경감을 시켜줘요.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어떤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그다음 이촉 해지인 경우에는 업무정 6개월로 경고인 경우는 주의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